우리 에 주름이 한번 생기기 시작하죠. 그럼 신경 엄청 쓰입니다. 이게 하루 종일 신경이 쓰여요. 그러니까 사진 찍기도 싫어, 거울도 보기 싫어, 안 웃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표정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마를 손으로 이렇게 딱 누르고 눈을 크게 떠보세요. 이마에 주름이 안 생기죠. 이게 바로 보톡스의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보톡스를 이마에 잘못 맞게 되면은, 왜냐면 여기 안 되는 거니까 이렇게 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생기고 주름이 생길 일이 없게 되는 거죠. 사람 얼굴 중에 특별히 여기만 좀 관리하면 좀 더 어려 보이고 네. 예뻐 보이고 하는 그런 것도 있을까요? 그럼요, 있죠. 젊을 때는 잘 알아차리기 힘들지만 나이가 들수록 눈에 띄는 부위가 있어요. 이 부위는 미리미리 관리한다면 나이가 들어서도 훨씬 동안으로 보일 수 있겠죠. 반대로 그냥 아무런 관리 없이 그냥 두었다가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나이 들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부위들이 고맙게도 보톡스로 쉽게 관리가 가능합니다. 심지어 보톡스로 관리하면 가격도 너무 저렴해요. 어떤 부위인지 오늘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릴 테니까 동안을 유지하는 법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영상을 끝까지 확인해 주세요. 원장님, 그럼 얼굴이 나이가 들어 보이면 네. 어떤 이유 때문에 나이가 들어 보일까요? 얼굴을 나이 들어 보이게 하는 요소 중에 가장 큰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뭐냐면 주름이랑 얼굴의 처짐이죠. 이렇게 주름, 처짐이 생기게 하는 이유도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얼굴의 볼륨 감소와 얼굴의 주름 근육이에요. 먼저 우리가 얼굴의 노화가 진행이 되면서 얼굴의 피부, 지방, 뼈 이런 것들의 볼륨들이 전부 감소를 해요. 그럼 얼굴 작아지니까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피부의 볼륨이 줄어든다. 즉 피부가 얇아진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피부의 탄력이 감소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피부의 중요 구성 성분인 콜라겐이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피부의 탄력이 감소하면은 딱 달라붙어 있던 피부가 아래로 이렇게 흘러내리게 되겠죠. 그리고 얼굴에 지방과 뼈는 피부보다 이렇게 깊은 층에 존재하거든요. 아래로 흘러내리지 않게 딱 지탱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텐트로 치면은 이렇게 텐트 기둥같이 서 있게 해주는 이런 역할들을 하는데, 이게 볼륨이 줄어들면 텐트 기둥이 그냥 확 무너지는 것 마냥 피부가 이렇게 쭉 흘러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얼굴 주름 근육의 작용인데, 인간에서만 발견되는 특징 중에 아주 특별한 것이 있는데, 이게 바로 얼굴 근육이 잘 발달되어 있다는 점인데, 이 발달한 얼굴 근육 덕분에 우리는 여러 감정 표현을 표정으로 할 수가 있죠. 놀라거나 뭔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을 때 눈을 이렇게 크게 뜨면서 이마 근육을 쓰면서 눈썹을 위로 올리고, 심각한 일이 있거나 뭔가 집중을 할 때 이렇게 미간을 써서 미간을 이렇게 찌푸리거나, 기분 좋은 일이 있어서 웃을 때 막 이렇게 눈웃음을 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는 평생 얼굴 근육을 쓰면서 살아가죠. 근데 이런 얼굴 근육의 작용이 오랜 세월 반복되다 보면 얼굴에 이렇게 주름을 만들게 되는데요. 얼굴의 표정을 지어보면은 근육이 작용하는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피부가 딱 접히면서 크던 작던 얼굴에 선이 이렇게 막 생기죠. 이게 피부에 탄력이 충분할 때는 표정 딱 지을 때만 생겼다가 금방 이렇게 펴지던 게, 피부 노화로 인해서 피부가 얇아지면서 탄력이 떨어지게 되고 오랜 세월 동안 피부에 접힘과 펴짐이 반복되게 되면, 이게 표정을 안 지어도 흉터처럼 피부에 이렇게 딱 새겨지게 되는데, 이걸 보고 우리가 바로 주름이라고 부르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게 종이가 있어요. 종이를 한 번 접었다 펴면은 그 선이 그렇게 막 진하지 않잖아요. 근데 막 접었다 폈다를 여러 번 반복하면 그 선이 엄청 진해지죠. 그래서 이렇게 생기는 주름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성비 좋게 아주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시술이 바로 그 보톡스인데, 오늘 그 보톡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톡스가 주름을 어떻게 해줄 거예요? 그쵸, 일단 그게 제일 먼저 궁금하실 수 있는데, 이 보톡스란 게 뭐냐면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 톡신, 길고 어려운 이 성분을 주성분으로 만들어지는 제품의 이름인데요. 이게 너무 길다 보니까 보톡스라는 상품명이 아주 대명사가 돼서 사용되고 있는 거죠. 이 보톡스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간단하게 말해서 근육이 덜 움직이게 만들어줍니다. 제 주먹이 신경이에요. 이 신경에서 근육한테 움직이라고 막 이렇게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걸 막 분비를 해요. 그럼 야, 근육아 움직여 이런 작용을 해야 되는데, 보톡스가 요 신경 끝에 작용을 해가지고 신경 전달 분비 물질을 분비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원리로 근육을 덜 움직이게 합니다. 그럼 이게 우리 얼굴에서 어떤 효과를 줄까요? 크게 두 가지 효과를 주는데요. 첫 번째, 주름을 예방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주름이 생기는 원인 중에 얼굴 표정으로 인한 반복적인 피부 접힘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보톡스가 표정 근육의 움직임을 줄여줘서 과도한 표정 지음을 막는 것을 통해서 주름을 예방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얼굴의 볼륨을 줄여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막 운동을 막 하다가 안 하면은 근육이 막 줄어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얼굴에도 볼륨을 크게 차지하는 근육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턱 근육 같은 음식을 씹는 데 작용하게 되죠. 근데 이 부위에 보톡스를 맞으면 근육이 이제 점점점 작아지게 되고 얼굴 볼륨이 작아지는 효과를 줄 수 있는 거죠. 이런 좋은 효과를 주는 보톡스는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먼저 첫 번째, 주사를 몇 방만 맞으면 끝나는 비교적 아주 간단한 시술이라는 점이고, 두 번째는 5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면 효과가 나타나요. 세 번째, 수술이 없이 좀 간단하게 주름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네 번째는 대중화가 되면서 가격이 합리적이게 됐다는 점이죠. 다섯 번째로 효과 지속 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이라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만 맞아도 충분히 효과를 유지를 잘 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그럼 이 보톡스를 어디에 맞아야 동안이 될 수 있을까? 그거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눈가예요. 우리 눈가에 주름이 한번 생기기 시작하죠. 그럼 신경 엄청 쓰입니다. 이게 하루 종일 신경이 쓰여요. 그러니까 사진 찍기도 싫어, 거울을 보면 볼 때마다 이렇게 눈에 띄니까 거울도 보기 싫어. 이게 심해지면은 주름 생길까봐 신경 쓰여가지고 나 안 웃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표정이 없어져 버립니다. 화장을 하게 되면 눈가 주름에 막 화장이 끼거나 이게 너무 또 깊으면 거기에 화장이 안 먹어가지고 더 주름이 진해 보이고 이렇잖아요. 눈가는 주름이 생기기 쉬운 두 가지 조건을 진짜 다 가지고 있어서 그렇거든요. 왜냐면 눈가는 우리 얼굴 중에 피부가 가장 얇은 부위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하루에도 우리가 수백 번씩 정말 계속 깜빡거리는 운동을 계속하고 있는 부위잖아요. 그러니까 주름이 엄청 잘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나이가 들었음을 가장 먼저 느끼기도 하는 주름이 눈가 주름이기도 해요. 눈가 근육의 기능이 뭐냐면 눈가를 이렇게 조여주는 기능을 합니다. 특히 눈웃음 많이 지으시는 분들 보면은 눈가 근육이 아주 세게 작용하면서 눈가 주름이 심해지는 그런 분들 계신데, 우리가 그 주름을 까마귀발 주름이라고도 하죠. 이게 생기면은 이게 흉터처럼 이렇게 팍 박혀버려요. 그러면은 이거 해결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이 정말 필수적인 주름이에요. 평소에는 이 주름이 이제 깊어 보이거나 강해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보톡스로 움직임만 조금만 줄여줘도 뭔가 너 얼굴이 좋아졌다, 아니면 눈가가 뭔가 좀 팽팽해진 것 같아,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게 바로 눈가 보톡스예요. 눈가에 보톡스를 근데 좀 잘못 맞게 되면 웃을 때 표정이 조금 부자연스러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웃을 때 이렇게 눈도 좀 같이 웃어야 되는데 눈은 안 웃고 입만 이렇게 웃게 되는 어색한 웃음이 되는 거죠. 눈가 주름 보톡스를 맞으실 때는 무턱대고 눈가 주름을 막 다리미로 막 피듯이 쫙 펴버리겠다고 맞으시면 그러면 안 돼요. 표정은 살아있으면서 주름은 펼 수 있게 자연스럽게 맞으셔야 하는 게 눈가 보톡스의 핵심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는 이마인데요. 우리 이마가 얼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생각보다 크죠. 이 이마에 주름이 많아지면 노안의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기들한테 할아버지 할머니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하면은 그림 그릴 때 이마에 이렇게 세 줄을 꼭 긋잖아요. 이게 애기들도 알 정도로 노안의 상징인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제 거울 한번 보세요. 이마에 주름이 딱 거울을 봤는데 있다 그러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생각보다 많이 없으실 거예요. 거울 다시 보시고 눈을 한번 크게 떠보세요. 그럼 생기죠, 뭔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눈을 크게 뜨려고 하면은 생기는 주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눈썹을 자주 이렇게 치켜뜨는 습관이 있으면 이마 주름이 깊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꺼풀 피부가 이렇게 처져 내려오면서 시야를 가리면서 눈 뜨기가 힘들어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마를 사용해서 눈을 뜨는 습관이 생기게 돼요. 이런 습관이 생기면 이마 주름을 깊게 만들겠죠. 이럴 때 보톡스를 맞으면 이마 근육이 조금 덜 움직여지면서 습관들이 교정이 되고 주름을 예방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거울을 보시고 이마를 손으로 이렇게 딱 누르고 눈을 크게 떠보세요. 이마에 주름이 안 생기죠. 이게 바로 보톡스의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보톡스를 이마에 잘못 맞게 되면은 이마 근육이 너무 이제 과도하게 억제되면서 이마가 아예 안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심하게 마비가 되면 눈썹이 오히려 아래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평소에 이마를 써서 눈 뜨는 버릇이 있으셨던 분들은 눈 뜨기가 너무 불편해져 버린다든지 눈과 눈썹 사이가 너무 이렇게 가까워지게 되면은 인상이 바뀌어 버려요. 어떻게 바뀌냐면 이게 싸납게 바뀝니다.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이제 주의가 필요하죠. 실제로 이제 진료를 하다 보면은 이마 보톡스를 맞고 인상이 사나워져서 불편하시다는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세 번째는 미간인데요. 이 미간 주름이 인상에 영향을 아주 많이 줍니다. 우리 내천자 주름이라고도 하잖아요. 이렇게 미간이 딱 있는 게. 이런 미간에 깊은 주름이 있으면은 화난 표정 같아 보여요. 근데 난 무표정인데 너 혹시 무슨 일 있어? 이런 생각을 불러일으키기 쉬운 부위가 바로 이제 미간 주름이죠. 이 미간 근육은 어떤 작용을 하냐면 이렇게 눈썹을 안으로 이렇게 모으고 이마를 아래로 당기는 이런 기능을 하는 근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근육의 작용을 딱 보톡스로 막아버리면은 효과적으로 주름을 예방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여기 안 되는 거니까 이렇게 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천자 주름이 안 생기고 주름이 생길 일이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미간 보톡스를 잘못 맞게 될 경우에 바깥쪽 눈썹이 과도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그 눈썹을 우리가 소위 이제 사무라이 눈썹이라고도 하고 앵그리버드 아시죠? 앵그리버드 눈썹이라고도 하시던데 이게 생기게 되면 좀 많이 괴로워요. 왜냐면 우스꽝스러운 얼굴이 되잖아요. 근데 이거 말고 되게 조금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어요. 안검하수라는 건데 뭐냐면 눈 뜨는 힘이 줄어들어서 눈을 이렇게 반 정도밖에 못 뜨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싶어도 이거밖에 안 떠져. 이러면 진짜 괴롭겠죠. 이게 왜 생기냐면 미간 부위에 딱 놓은 보톡스가 잘못 퍼져서 눈 쪽으로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눈을 뜨게 하는 근육이 있겠죠. 그 근육이 마비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할 수 있는 게 크게 없습니다. 그냥 보톡스의 효과가 사라지길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너무 겁을 드렸나 모르겠는데 앞서 말씀드린 부작용 때문에 보톡스 나 안 맞을란다 그냥 이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주의사항 및 꿀팁을 잘 알고 계시면은 부작용 없이 보톡스의 좋은 효과는 충분히 경험하실 수 있으니까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 반드시 원장과 시술 전에 진료가 가능한 병원을 찾으셔야 됩니다. 수학에 공식이 있잖아요.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것처럼 이 보톡스를 놓는 방법에도 어느 정도는 좀 공식이 있어요. 미간에는 여부에 맞아야 되고 여기는 얼마 들어가야 되고. 근데 문제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놓게 되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웃음이 어색해진다든지 인상이 사나워진다든지 눈을 이렇게 뜨기가 너무 힘들어진다든지 이런 부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술하는 사람이 주사를 놓기 전에 이 부위에 실제로 보톡스가 필요한 상태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될 거고 어느 위치에 얼마의 용량으로 놓을 건지를 결정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즉 디자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 아주 중요한데 이제 보톡스가 사실 너무 대중화됐잖아요. 비교적 접근성도 좋고 이게 좀 쉬운 시술로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냥 내가 병원을 방문했어요. 이마 주름이 고민이에요. 그러면은 이마에 보톡스 맞으시면 돼요. 보톡스 결제하고 바로 시술실로 직행해서 의사랑 이야기할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주사 그냥 빵빵빵 맞고 끝.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은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름의 원인이 근육의 원인이 아닌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보톡스를 넣는 거죠. 그럼 원인이 그게 아닌데 잘못된 치료 방법을 내가 시행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반드시 원장과 시술 전 진료가 가능한 병원을 꼭 찾으시고요. 두 번째는 시술 주기를 지키자. 보톡스의 효과가 보통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재시술의 간격도 한 3개월에서 6개월 그 정도로 안내를 드리는데요. 이게 보톡스를 맞아보시고 이 효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나 자주 맞아서 주름을 더 효과적으로 예방할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내성이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성이란 게 뭐냐면 그 약을 우리 몸에 주사를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 보톡스가 아직 우리 몸에 남아서 작용을 막 하고 있는데 그 보톡스를 또 투여하게 되면은 우리 몸에는 이제 면역체계라는 게 있죠. 면역세포라는 게 있는데 이 보톡스를 적으로 인식하고 공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한두 번은 그냥 경고 사격 수준으로 끝나요. 근데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면은 면역세포가 이 보톡스를 기억을 잘 해놓고 있다가 우리 몸에 들어오자마자 무차별 이제 공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보톡스가 전혀 활동도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근데 문제가 이렇게 한번 내성이 생겨버리면 되돌리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톡스 맞는 주기를 3에서 6개월로 충분한 시간 간격을 두고 맞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국산하고 수입산이 있잖아요, 보톡스가. 어떤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전 사실 크게 차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보톡스가 개발된 초기, 그 초기에는
그 원조의 그 기술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후발주자가 따라가기 힘들다 보니 이제 제품들의 품질 차이가 좀 있었죠. 근데 지금은 보톡스의 역사가 20년이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후발주자들이 기술력도 많이 증가했어요.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없어졌습니다. 그럼 난 뭘 맞아야 될까? 이렇게 고민 많으시잖아요. 사실 보톡스는 취향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자동차를 예를 들면은 벤츠랑 제네시스에서 차를 사는 거예요. 똑같은 스펙을 가진 차를 비교하면은 당연히 외제차인 벤츠가 더 비싸겠죠. 난 돈 좀 들어도 벤츠 탈래 하시는 분이 있으실 거고, 나는 가성비 따져서 제네시스 탈래 이런 분들 계실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난 좀 돈 좀 들어도 그냥 수입산 맞을래, 아니면은 난 가성비 좋은 국산 맞을래, 이렇게 나뉜다는 거죠. 원장님은 벤츠인가요? 제네시스인가요? 저는 가성비가 중요하기 때문에 국산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안을 유지하기 위한 3가지 보톡스 부위 추천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